어제 그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저희 불찰로 내서 어제 교제가 그렇게 잠시 좀 어려웠었는데 이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멸망할 수 있는 진원지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에서도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심에서도 바로 모리아산, 지금 현재 황금 사원이 있는 둠, 그게 없어져야 제3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교회 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는 한 사람도 남아있고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3년반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3년 반 동안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하고, 후 3년 반에는 제사를 군대를 동원해서 저지를 시키고, 그가 비로소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3년 반 동안 분명히 일어나는데, 이 3년 반 동안은 이 세상에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그런 대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오늘날 이 시대의 표적을 뭘 두고 말씀하신지를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특별히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신 분들에게 마음과 귀를 기울여 주셔서 잘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장미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정말 사시길 바랍니다. 시대 표적을 분별하라. 자, 마태복음 16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주님도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자녀들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에 대한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받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를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미리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일이고, 오늘날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가운데서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종들한테 분명히 말이죠. 구약시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악하니까 거기를 유황 불러 멸망하지라고 계획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한테 숨기고 하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분명히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얼마나 당대합니까? 피조물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신 부당하며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오늘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은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의인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펴니다. 여기 보면은 저가 모든, 이 저가라는 사람 누굴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 후 3년 반에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후 3년 반에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오늘날 카드, 그래서 신분증, 누구든지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 못한 시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매매를 못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현금은 단 10원도 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 현금이 유통이 된다면 표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후 3년 반에는 완전히 현금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매매.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때는 현금이 완전히 이 땅에 사라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한 제3전, 어제 제3전 얘기한 것처럼 제3전이 성전이 지어진 이유는 바로 적그리스도 이게 안 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지금 성전 지으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짓고 난 훗날에 와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전 3년만 제사를 지게 하고 후 3년만 자기가 여기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기, 이거 상상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은 그건 생각이 안 하고 이렇게 앞으로 되는 건 생각을 안 하죠. 그들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그들은 2000년 동안 기다린 그 성전을 지는 것이 그들의 가장 열망이고 이 시대에 세워진 게 자기들의 큰 그 역사지요. 그래서 성전이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적그리스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우상 단지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장차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이래는 7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작하며 절반은 제사를 지내게 하고 후 3년만은 군대를 동원해서 제사를 금하고 그 다음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라. 그러면서 그는 대적한 자라, 적그리스도는 대적한 자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여,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신은 다 사라집니다. 주장할 수 없어요. 천주교냐 불교냐 모든 신은 자기들 주장할 수 없이, 그러니까 완전 1인 통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권력은 막강하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이 박고토 도입입니다. 이제 박고토.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여기 보면 이 박고토를 좀 이야기하는데요. 이 박고토를 이야기합니다. 박고토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박고토, 모든 물건을 이 박고토를 찍기 전에는 수계산으로 해서 계산했는데 이 박고토를 도입한 후에는 이렇게 됐죠. 동아일보 1993년 6월 10일자 기사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박고토 도입한 지 5년 만에 사용업체 수가 1000개를 넘었다는 게, 이 박고토를 사용하는 업체가 급속도로 이제는 편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고토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회사들이. 그래서 이 박고토 우리나라는 880번입니다. 이 찍힌 물건이, 여기 지금 박고토 880번 써졌는데 앞에가 여기가, 이 물건이 미국에서 이걸 딱 찍으면, 번호를 찍으면은 아, 이것은 한국 제품이구나 하고, 앞에 여기 있는 것은 각 나라의 기호 번호입니다. 880번. 그래서 박고토 내용을 보면은 이쪽에는 국가 식별 코드, 그러죠. 이쪽은 제조 코드, 그 다음에 이쪽은 상품 코드, 이쪽은 체크 디지트, 결제 금액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바코드 시대가 갑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려면 앞으로는 이제 바코드를 사용 안 해요. 납품할 수 없어요. 전자 RFID 전자 태그를
부착을 해야 이제는 상품을 이제 납품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코드에 가라 RFID 시대가 온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앞으로 RFID 시대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은 통과 물리의 중심을 휘잡던 바코드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이제 모든 유사물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시대가 도래한 기술적 전환점이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돈을 받고 사는 사람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이패스처럼 모든 가게가. 그것이 언제 준비, 이것이 결국은요, 후 3년 반에 누구든지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 못한 시대를 준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 이것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목도리 좀 벗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자체계입니다. RF. 이게 약자로 했죠. 레이디오. 레이디오는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 주파수죠. 주파수.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약자로서 검증, 확인, 신분이죠. 이것을 약자로 RFID라고 합니다. 예. RFID.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전 이것을 앞자만 땄죠. RFID. 그래서 이것이 약자로서 RFID라고 부릅니다. RF 태그.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딱지라 이 말이죠. 태그를 부착해야 그 내용인데요. 무선칩을 내장하고 무선으로 데이터 정보를 송신하여 정부 소비와 다동한 태그입니다. 전파를 사이에 카드 내 IC과 단말기 간의 교신이 이루어지며 이는 휴대전화 기지국과 통신 원리가 같습니다. 기지국의 통신 원리가 같습니다. RFID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원을 붙이는 태그에 고유한 정보를 입력하고요. 니들을 통하여 그 정보를 읽고 기존의 인공위성이나 이동통신망 인터넷망을 연계하여 정보 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된 생산, 유통, 보관, 소비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는 기술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몇 년 전부터 진행해지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물류에 관련한 기존 널리선 바코드 방식과 달리 RFID 방식은 비접촉 방식으로서 포장 대상, 표면 재질 없이 항상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코드는 손상되면은 인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스캔해봐야. 그러나 RFID 전자 태그를 부착하면은 환경과 변화 없이 항상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포함해도 붙인다. 사람에게도. 이게. 그래서 미국이 이미 이제는 이 바코드 시대는 갖고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매장을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내장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안 했군. Everywhere soon. They could be attached to the bananas at a grocery store or the T-shirt you buy.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m Dan Matheson. And I'm Sandra Jansen. RFID tags, you may not have heard of them, but they are going to be everywhere soon. They could be attached to the bananas at a grocery store or the T-shirt you buy at Walmart. According to the market research company Instat, production of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s will increase more than 25-fold by 2010. RFID tags consist of silicon chips and an antenna to transmit data to a wireless receiver. They don't require line of sight like barcode. 보세요. 뭘 하겠습니까? 눈에 띄는 바코드 같은 것은 없고 1초에 수백 개 태그가 익혀질 수 있습니다. 이 바코드 시대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태그를 부착해서 Codes and hundreds of tags can be read every 월마트죠. 자, 몸에 베리칩을 이식한 후 쇼핑합니다. 이 할머니가. 생선에도 태그가 부착되죠.
뭐 순식간에 저산, 여기서 전산이 된 거죠. 이제 급속도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모든 대형 마트나 이런 곳에서 이제는 전자태그가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바꿔도 도입한 지 5년 만에 1000 회사들이 급속도로 확장한 것처럼 이제는 카드가 필요 없이 몸에 심으면 아마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카트에다가 단말기를 설치해서 카드를 설치해 놓고 결제할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갖고 나가면은 지금 하이패스처럼 우리는 이제 돈 주고 나가고 그냥 나간 것처럼 그렇게 나가지고 후에는 몸에 침을 이식해서 이제는 그런 시대 그걸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부 13년부터 RFID 법제합니다. 예. 환경부에 의해서 이런같이 그리고 식품 원료 구입,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추적하는 식품이 이력 추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RFID 2013년까지 지정 전문 약품 의무화, 이제는 태그가 사라지고 모든 약품에 전자 태그를 납품하기는 이런 정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에서 이미 태그를 부착해서 새로운 물건이 나왔습니다. 2012년 2월 2일 날짜에 태그 부착으로 유통 선진화. 그래서 모든 식품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자 태그를 부착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뉴스 보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일부 소수층이 몸에 사입한 이 칩은 곧 모든 사람에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각 개인의 증명 확인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과 각종 자격증 모든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빈손으로 쇼핑, 관공서 출입에 관해 보다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국가를 알리는 번호와 개인 생명을 위해 거주 지역, 기호와 개인 신용 등급을 나타내는 번호, 은행 구좌와 비밀번호가 손이나 이마에 투입되는 자극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손이나 이마에 이 칩만 있다면 쇼핑, 병원, 해외 여행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곧 시행된 이 칩에 대한 찬반 여론이 집중돼 종교계에서 서면화도 실시되어 조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부 정책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정부 정책 이렇게 좀 치주 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편리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편리해서 분명하니 이것을 손이나 이마에 몸속의 신분증 벌써 나왔죠. 자, 동영상 보겠습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풀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전 하이패스 단말기도 사라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몸에 심으면 어디든지 그냥 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리칩 보겠습니다. RFID를 일체에 사입할 수 있도록 특수한 캡슐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 베리칩입니다. 신분증 역할을 위해 사람 몸속에 넣는 무선 식별 장치 RFID를 말한다. 베리칩 안에는 이 베리칩 안에는 메모리, 안테나, 측정지가 들어있는데 측정지는 체온에 의해 충전되기 때문에 외부의 정원을 공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몸에 심으면 몸에 전기가 있어요. 그걸로 자동 축전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심으면 100년을 가는 거예요. 한 번 심으면. 미국 사회보장카드 숫자는 9자리인데 베리칩 아이디를 16자로 만든 이유는 장차 70억 세계인을 상대로 이식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냐? 미국 전자회사에서 1960년부터 40년 연구해서 2000년에 나와가지고 2001년에 폴로다 주에서 처음으로 강아지에다가 심어가지고 실험해서 2004년에 식욕 안정청량에서 허가를 내줬지요. 그래서 내용을 봅시다. 여기는 안테나, 여기는 축전지, 여기는 그 통합 저장 장치죠. 그리고 이거는 PC 비인쇄 회로 장치인데 폰인데요. 여기다가 사람의 모든 신상정보 기록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안테나, 여기는 축전지죠. 이 배터리. 그리고 여기는 기록된 정보를 불러 내서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충전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첨단기에서 사람 몸으로 파일을 전송한다. 파일 전송이란 컴퓨터의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파일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파일 전송 방법에는 주로 CD, USB 등의 이동 저장 장치나 네트워크 유무선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파일 전송의 신기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신적인 전송법은 바로 사람의 몸을 이용하는 것. 인체를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는 놀라운 기술, 정말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다른 장치 필요 없이 사람의 몸만으로도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전송의 혁신을 보여줄 특별한 컴퓨터, 바로 확인해 봅시다. 인체를 통한 파일 전송 방법은 이렇습니다. 두 개의 합과 단말기에 손이나 몸의 일부분을 연결해주면 간단하게 준비 완료. 실험을 위해 전송할 파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용량의 이미지 파일.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저런 실력이 있으셨군요. 과연 사람의 몸을 통해 파일 전송이 가능할까요? 5, 4, 3, 2, 1, 0. 파일 전송 성공. 5초 만에 전송 완료. 속도 빠릅니다. 또 도대체 어떤 원리로 가능한 겁니까? 사람의 몸이 전기를 흐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사람 몸이 받아서 이를 다른 노트북으로 데이터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의 명함을 주고하고 싶다면 악수 한 번이면 손만 대면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람 몸에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 베리칩이 충전이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잖아요. 한 번 심어놓으면 100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계시록 13장 17, 18절 말씀처럼 포헤드 이마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찍는 개념이 아니라 속에다 집어 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이트 핸드 이렇게 찍는 개념이 아니라 손등에다가 오른손에 집어 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사는 외국인 생체칩 심어라 2006년 6월 5일자 전자신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외국에서 이민 온 모든 사람들 생체칩을 심어서 항상 감시한다는 것이 이것이 2006년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2014년 내년부터입니다. 이제 이 건강 오바마 케어 법이 통과됐지요. 이게 미국이 52개 주에서 반이 반대를 했지요. 그랬는데 올해 6월 28일 날 오바마 케어가 합헌이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통과됐어요. 대연방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2013년부터 생체칩 모든 국민에게 받도록 강제한다. 법적으로 2013년 3월부터 생체칩 이식을 시행하며 미국 MBC 뉴스는 2017년까지 우리 모두 몸에 칩을 이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베리칩으로 병원비를 계산할 수도 있고 감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빈곤촌 본인 의사 상관없이 자동으로 의료보조에 가입된다. 그래서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의 일부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보건부 장관은 미국인의 건강을 위한 작은 장치, 이 작은 장치가 마이클이죠. 마이클 침. 그 마이클 한 말이 작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것은 베리칩이라는 말을 안 해요. 작은 장치. 이것이 베리칩이에요. 작은 장치. 등록히 하면 이 작은 장치는 몸에 사입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연장식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014페이지 클래스 디바이스 밑에 이즈 임플란트블 이 장치는 몸에 삽입하는 글에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6페이지는 통과된 후에는 36개월 이 법이 통과된 후에는 36개월 안에 완전히 실시할 것을 명시되어 있고 503페이지에는요 메디컬 디바이스 샘블렌스라 말은 건강장치로 감시한 뜻을 말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미국 건강보호개혁안 강제처벌기간입니다. 벌금 제도가 없어지죠. 2017년 안에까지는 이 침을 받아야지만 안 받으면 그 후부터는 강제, 칩 이식 거부 시 범법자 신분의 처리, 14년부터는 국세청 IRS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조사한다. 정부보험 사설기관은 구세책에 보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을 안 한 자는 범법자로 처리, 칩 강제 주입을 합법화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통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 국민에게 베리침이 시술될 것인가? 내년 3월 이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Healthcare, or known as Obamacare, law requires an RFID chip implantable in all of us. This chip will not only contain your personal information with tracking capability, but it will also be linked to your bank account. And get this, in page 1004 of the new law, dictating the timing of this chip, it reads, and I quote, "Not later than 36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it is now the law of the land that by March 23rd, 2013, we will all be required to have an RFID microchip underneath our skin, because it is also a GPS. It is a microchip. It's called a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Yeah, they already have them. The technology's here. The law's already been passed. It's now a matter of implementation, and it's required under the law of Obamacare to be done in March of 2013. So, Paul, is it really going to happen? Well, you ask yourself this question. 그래서 전번에 이원정님 그러시는데 필리핀에 선교했던 문인호 형제님이 거기 이제 선교사를 모여서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있는데 미국 사회는 모든 그 목사들도 이제는 침을 우리도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말부터는 이제 시범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려면 이 칩을 받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성이 이렇게 됩니다. 오바마 케어 법이요.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이 거의 찬성 49%. 그러면 54%죠. 왜 이렇게 진행될까요? 결국은 단일 정부, 모든 사람한테 이 칩을 씹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가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11년 1월 6일 러시아 방송에서 국민의 관심사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내용 좀 보겠습니다. 클릭이 안 됐네. 그래서 푸틴이 3기 전 시작했는데 여기는 2020년까지 러시아의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다 침을 이식하도록 확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2020년 그러니까 앞으로 17년 남았죠. 근데 푸틴이 12년 5월 14일부터 2024년까지 가능하죠. 법을 고쳐서 6년씩 2번을 연임할 수 있다는 법을 고쳐갔기 때문에 푸틴이 이제는 집권이 24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소련인들한테 칩을 이식하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진행상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세계 1위 이상 의료바이오 있는다. 작년이죠. 2011년이죠. 삼성그룹 영리 의료 사업 추진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얼마 전 삼성전자 창립 40주 기념으로 비전 2020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의료 바이오에서도 세계 1등이 되겠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HME 사업팀을 만들었고 바이오칩
이 베리칩을 몸속에 심어 몸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으로 한다. 원격 의료 건강 서비스 관련한 법안이 통할 경우 최대 수혜자는 바로 삼성그룹이라고 2012년 7월 20일자 한겨레신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기 말에 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영리병원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버린 것이죠. 정부는 2012년 10월 달이죠. 9일날 경제자유구역 내 예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고용차질로 참 좋다. 창조는 여기는 보건복지가 아니다. 서민 의료비가 증가되며 중소병원들 폐업한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병원이 고급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사람 몸에 칩을 심어놓고 진료하기 때문에 카드가 필요 없어요. 차트가 필요 없는 그런 병원, 쉽게 말해서 스마트 병원이란 것이죠. 그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났습니다. 오늘부터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송도에다가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겁니다. 조선일보 11년 9월 30일자 환자 몸속 칩이 혈당 체크 폰으로 처방 전 쏙. 바로 이런 내용이죠. 칩을 몸에 심어 놓으면은 먼저 환자 몸에 심은 칩을 통해 혈압, 혈당 등 각종 의학 정보를 수집을 해서 두 번째, 칩에서 무선으로 병원 콘트에 환자 정보 전달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수집된 정보를 통해 의료인이 환자 상태 파악을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 시계, 운동요법을 처방하면 환자는 스마트폰으로 의사가 보낸 정보를 받아보면서 약국에서 약을 처방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 구태여 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5개 큰 병원들이 헬스케어 의료사업에 뛰어든 국내 픽 병원입니다. 서울대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세브란스, 그 다음에 아산, 서울 삼성, 서울 성모 이와 같은 모든 병원들이 스마트 병원을 준비하고 있죠. 완전히 준비됐습니다. 이제 허가 떨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건축 들어가야 되면은 몇 년 아니면은 이런 시대 병원들이 한다는 것이. 그래서 삼성이 무서운 회사가요. 보십시다. 삼성 뇌에 칩 이식 인간지가 특허를 냈어요.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사람 몸에 칩을 심어놓고 컴퓨터로 컨트롤 해버린 거지. 이 사람 감정까지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세요. 삼성 뇌에 칩 이식 인간지의 미특허. 심지어는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켜 생각만으로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삼성은 특허를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이죠. 정말 삼성전자는 무서운 회사입니다. 보세요. 삼성전자 뇌에 칩을 이식해 그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칩을 등록했다. 특허 등록을 했다. AI 시스템 연결도 가능했다는 것이 사진 내화동을 인지하는 보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를 몸에 심는다. 보겠습니다. 어떤 작동이 일어나는지. 사이버고 연구의 선두주자 케빈 워릭 교수. 그는 5년 전 자신의 왼쪽 팔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 이 칩 덕분에 그의 연구실은 그를 알아보고 묻어준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지난 2000년 자신의 손목에 신경칩을 심었다. 바로 여기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이 칩을 제 신경세포와 연결한 거죠. 그리고 칩에서 한 가닥 선을 빼서 무선 송수신기와 연결시켰죠. 그리고는 이 무선 송수신기 장치를 착용했죠. 결국 이 송수신기가 내 신경 신호와 컴퓨터를 이어주는 중개국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뇌가 신경 조직에게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죠. 그럼 그 신호를 마이크로칩이 받아서 이 송수신기에 전하면 송수신기는 다시 컴퓨터로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도 제 신경으로 전달될 수 있고요. 그 신호가 다시 뇌로 전달되는 거죠. 워릭 교수는 이 신경칩 덕분에 손을 쥐었다 펴는 것만으로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 있었다. 로봇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워릭 교수가 컴퓨터로 신호를 보내면 컴퓨터가 배 아내에게 그 신호를 다시 전달하는 실험이었다.
손을 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손을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손바닥에 뭔가 느낌이 왔던 거죠. 가운데 손가락을 타고 뭔가 짜릿한 느낌이 전해지더라고요. 굉장한 느낌이었어요. 만약 한 사람이 이걸 모든 침을 심고 통제하는 어떤 시대가 오겠어요? 무서운 통제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좀 준비 단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박서든 삼성자 산무는 미래사의 베리침 사이가 될 것이다. 이분들은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앞으로 3, 4년이면은 우리 시대도 우리 한국도 베리침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박선은 삼성자 상무 미래는 자동차 안에 칩이나 사무실에 들어오고 개인화된 바이오칩, 베리칩이 대중화될 것이며 반도체 점점 빠른 속도로 고성능 저전력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봇 의료기기 전기차가 미래 반도체 시장. 그러면서 25일 한국 반도체 10월 25일입니다. 작년에 올해 사회협회가 지식경제 서울 엘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국제 반도체 콘퍼런스 이럴 때 이야기한 거죠. 개인화된 바이오칩이 대중화될 것이다. 앞으로 3, 4년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예전 베리칩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올해부터 내년부터나 모든 강아지 이제 침을 씹어야 돼요. 나왔죠. 마이크로칩 시술 도입 등록 안 하면 과태료. 강아지를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는 시대. 이제 이미 오래전 미국에서 했는데 우리 한국 늦었죠. 유기견을 방지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강아지를 얼마나 또 따라다닙니까? 그걸 방지해서 모든 강아지들을 신고를 해서 침을 씹은다게. 안 하면은 벌금형이 이제는. 내년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칩을 국민 신분증에 만들 정책을 만드는데 주민등록도 내년부터 바뀝니다, 이제는. 주민등록 뭐가 오냐면은 그냥 이름만 들어와요. 주소나 주민번호는 전부 다 칩으로 들어갑니다, 뒤로. 이름만 나오고. 그래서 내년부터 5년까지 이것을 추진한 것이죠. 13년부터 전자칩 내지한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베리칩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베리칩 현실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료용으로 할 때는 베리메디, 그 다음에 인출용, 돈을 빼고 할 때는 페이, 그죠? 그 다음에 보안용 할 때는 가드, 그 다음에 트레스, 추정용을 할 때는 그래서 청천 베리칩인데요. 우리 주변에 현실로 지인되고 있는 전자칩의 사용이 세계 정부와 단일 정부입니다. 적그리스가 혼자 통치할 수 있는 이 시대, 정부와 연관이 있지 않아 우리는 조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흐른 것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이미 다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 내일이라도 출현하면은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페이입니다. 페이. 침을 신고. 네, 마이크로칩을 내장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생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영국 베리칩사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사인하는 유리 캡슐을 주사로 피부밑에 주사하면 캡슐 안에 고유 번호 10자리가 개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돼 현금 없이도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돈을 들고 다닐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10대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성인들은 별로 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몸에 침을 싣고 돈을 빼고 그러니까는 비밀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가서 금액만 찍으면 나오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분실이 안 되고 도용이 안 되잖아요. 카드도요, 복제는 식은육목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카드 복제는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칩을 스스로 받아서 이렇게 활용할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 애견한 미래사회화폐입니다. 미래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미래화폐, 유전자화폐, 사람이 유전자를 검색하여 그 사람이 신용으로 처리한다. 내재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바코드화폐, 바코드 처리한다.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 사회과 탐구 138쪽에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현금이 결제된 시스템 이걸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째 이마야 손에 성경이 있는 말씀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죠? 이마이나 손에 전자집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이런 것이에요. 이 미래를 내다본 사람들이죠. 이것은 1996년 12월 18일 자자인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손바닥이 크기를 보겠습니다. 이럴 때 뭐라냐면은 손바닥 극장이 실현될 것이다. 한 손에 들어가는 오디오비
듀얼 프레이가 개발돼 손바닥 안에서 영화나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스마트폰을 하고 있잖아요. 16년 전에 예언한 얘기입니다. 미래 사회를 동아일보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회가 안 열어지겠습니까? 어쩌면 16년 전이면 우리 교회 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베리침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죠. 자, 어떤 얘기 봅시다. 주여. 그래서 RFID 같이 뭐 주파수 분비됐습니다. 이건 한국은 910에 90MHz. 이게 내가 침을 씻고 여가 숨어 있다 하더라도 주파수 맞추면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도망은 갈 수 있으나 숨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죠. 여기 벨기엘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이죠. 브뤼셀. 여기가 바로 유해 본부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유해 본부가 십자로 꺾였죠. 이 건물이 이렇게. 근데 여기가 무슨 건물이냐면은 이 3층에가 약 40년 전에 컴퓨터를 설치했어요. 근데 그 컴퓨터 이름이 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짐승이라는 말을 정말 이 자료를 찾으려고요. 우리 송천님도 물어서 자료를 얻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소문해서 했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자, 보면은 혹 짐승이라는 컴퓨터, 브뤼셀에 있는 공동시장연맹의 수석 분석가인 헨리 엘더만 박사는 세계적인 무질서를 종료해 줄 수 있는, 세계적인 무질서를 종료해 줄 수 있는 전산화 복구 계획이 이미 진행 중에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1974년 초에 비상회의에서 공동시장이 지어다가 고문 그리고 과학자들과 함께 엘더만 박사는 그 짐승의 정체를 폭로했다. 그것은 이 지구상 모든 인간의 번호를 매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3층이 되어 있고, 소형 3층이 되어 있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거대한 컴퓨터다. 세계에 나타난. 그래서 내가요, 이것이 정말 확실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올해 10월달 중국을 갔었습니다. 근데 데이비 형제님,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에요. 그분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거기서 사업을 벌였는데 그 자매님이 이 브뤼셀에 사셨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이후에 본부가 있는데 3층에 있는 컴퓨터가 정말 짐승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는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나 있다. 자기가 누나 직접 확인 안 했지만은 그 컴퓨터가 짐승이란 이름을 소문이 났다. 그러면은 40년 전에 이미 컴퓨터에 설치한 것이 오늘날 그것을 사람들 짐승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짐승. 그래서 짐승의 표를 알파벳으로 마크하고 비스트죠. 그죠? 짐승, 마크, 표. 비스트 짐승이죠. 요것은 물론 말 장난에 불과하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이걸 뽑았냐면은 A6은 세상수잖아요. 그래서는 A는 6 더하기 10이 배설을 했죠. 6 이렇게 보탠 것이죠. 그래서는 먼저 M78 뽑았죠. 그 다음에 A6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뽑으니까 결국 뭐가 나오냐면은 이 답이 결국은 뭐가 나오냐, 이렇게 바로 나와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표를 이제는 우리 교회가 휴가지 못하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오늘날 종교인들, 교회는 다니나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이제 후 3년 반에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자기가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 보도들을 통해서 오늘 일어난 사건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오늘 아침 충격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는 표현을 너무 약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약 25분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다. 사전에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무수한 사람들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수는 아마도 수백만을 헤아릴 것 같습니다. 몇몇 목격자들의 얘기는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함께 있던 사람이 소리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어머니 이 지구에 살고 있던 수백만 명의 나라가 오늘 아침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밖에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